통장에 넣어둔 돈은 그래도 안전하다고들 하지? 근데 그 돈, 세금하고 물가를 넣고 보면 조용히 새는 구간이 있어.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연 3.5%, 물가도 딱 그만큼 올랐다고 해보자. 그럼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아니야. 원금은 한 푼도 안 줄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조용히 줄어들거든. 오늘 그 안전하다는 돈의 산수를 같이 직접 해볼게. 곱하기 한 번, 빼기 한 번이면 끝나. 안녕. 뉴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. 나는 다음에 뭘 봐야 하는지 말할게. 이코노미터야. 예금은 원금이 안 줄어. 그건 맞는 말이야. 그래서 다들 주식은 위험하고 예금은 안전하다고 말하지. 그런데 안전하다는 말엔 빠진 게 하나 있어. 통장 잔액이 안 줄어든다는 뜻이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안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거든. 오늘 볼 건 딱 세 가지야. 어렵지 않아. 첫째,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. 둘째, 세금 떼고 남은 이자가 물가를 이기나. 셋째, 그 작은 차이가 10년이면 얼마가 되나. 영상 끝에 오늘의 체크포인트 하나 줄게. 그거 하나만 챙겨가도 네 통장 이자가 물가를 이기는지 직접 확인하고 넘길 수 있어. 자, 첫째,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. 세금까지 따져야 되냐고 싶을 거야. 근데 여기가 제일 먼저 세는 자리야. 이자도 소득이야.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.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.4%야. 이자 소득세 14%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서 그렇게 돼. 은행이 알아서 떼고 넣어주니까 이게 빠졌다는 것도 잘 몰라. 그럼 세금 떼고 손에 남는 이자는 얼마일까? 곱하기 한 번이면 나와. 세금으로 15.4%가 나가면 84.6%가 남지. 연 3.5%에 그걸 곱하면 2.96%야. 100만 원짜리 예금이면 세금으로 빠지는 게 커피 몇 잔 값쯤 돼. 작아 보이지? 근데 이게 뒤에서 커져. 자, 둘째, 세금 떼고 남은 이자가 물가를 이기나. 그 전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부터 먼저 풀고 갈게. 우리가 늘 사는 것들, 라면이랑 버스비랑 월세 같은 걸 한 바구니에 담는다고 해봐. 그 바구니 값이 1년 새 얼마나 올랐나? 그게 물가 상승률이야. 통계청이 매달 발표해. 뉴스에서 소비자 물가라고 부르는 게 이거야.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줄어들어. 여기서 실질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와.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건 빼기 한 번이야. 손에 쥔 이자에서 물가 오른 만큼을 빼는 거야. 그 줄어든 만큼을 빼줘야 진짜 남은 게 보이거든. 손에 남은 이자가 2.96%였지. 물가는 그보다 조금 더 올랐고 빼면 마이너스 0.54%가 남아. 이자를 받았는데 실질은 마이너스야. 통장 잔액은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었다는 뜻이지. 에이, 1년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그 답은 절반만 맞아. 한 해로 보면 작아.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거야. 그럼 진짜는 지금부터야. 셋째, 이 작은 차이를 10년 굴리면 어떻게 되나? 예금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. 이걸 복리라고 해. 그런데 물가도 똑같이 복리로 올라. 작년에 오른 값 위에 올해 오른 값이 또 얹히거든. 그래서 한 해의 작은 차이가 10년이면 눈에 보이게 벌어져. 1억 원을 예금에 넣고 10년을 그대로 뒀다고 하자. 통장에 찍히는 돈은 1억 3,387만 원이야. 꽤 불었지? 잘 굴러간 것 같지? 근데 그동안 물건값도 같이 올랐어. 10년 전에 1억 원이면 사던 물건이 이제 1억 4,106만 원이야. 통장은 거기까지 못 따라갔어. 모자란 돈이 719만 원이야. 10년을 꼬박 맡겨놓고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거야. 원금은 하루도 줄어든 적이 없는데 말이야. 커피값도 버스비도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. 그게 이 차이에 다 들어있어. 이게 안전한 돈도 조용히 샌다는 말의 정체야. 여기 쓴 이자율과 물가는 전부 예를 들어 잡은 가정이야. 어느 은행 상품도 특정 시적 물가도 아니야. 그럼 예금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? 아니야. 당장 쓸 돈, 1년 안에 쓸 돈이라면 예금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. 그 돈은 원금이 안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다만 물가가 세후 이자보다 계속 높다면 10년을 안 쓸 돈은 얘기가 달라져. 그때는 통장에만 두는 게 안전이 아니라 조용히 새는 쪽에 가까워.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. 나는 어디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아. 산수만 보여줄게. 어디에 둘지는 이 산수를 보고 네가 정하는 거야. 자, 오늘의 체크포인트. 오늘 밤 두 가지를 나란히 적어봐. 하나, 내 통장이나 예금 상품에 적힌 연 이자율. 둘,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. 적었으면 이자율의 84.6%를 곱해서 세금부터 털어내. 그 값이 물가보다 높으면 네, 돈은 실제로 늘고 있는 거야. 낮으면 잔액은 늘어도 살 수 있는 건 줄고 있는 거고 어느 쪽인지 모르고 두는 것보다 알고 두는 게 훨씬 나아.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.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물가를 빼라. 그게 실질 수익률이야.
오늘은 여기까지. 궁금한 거 생기면 꼭 댓글 남겨줘. 이런 기초, 앞으로도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나씩 쌓아줄게. 내 통장 이자, 물가보다 위야, 아래야? 댓글에 위 아니면 아래, 딱 두 글자만 남겨줘. 그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구독이랑 알림까지 챙겨줘. 스스로 시장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코노미터가 함께할게. 다음에 뭘 봐야 하는지 또 챙겨올게. 안녕!